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답답해하고 찐따 같은 애들은 좀 상대하기 싫어요, 솔직히. 대가리부터 그냥 아스팔트 다 쳐박았고 축두부가 그냥 아스팔트 위에 있는 연석에 대가리 탁 쳐박았어요. 전남예고에서 선배들한테 당했던 무수히 많은 그런 피해들, 내 친구 중에 말더듬이 친구 생겼던 이야기. 야 이 씨 새끼야, 네가 내 인생 씨발 CCTV로 봤냐? 못 봤잖아. 야 이 씨,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방제 지금 초대가 들어왔어요. 초대 들어온 방제 뭔지 아십니까? 토론. 왕따는 당하는 사람의 잘못일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토론농계 노래하는 곡입니다. 저 녹음이야. 아 녹음 아니고 진짜예요. 아 진짜입니까? 예, 괜히 저 견제하지 마시고요. 아파트에도 보면은 자 경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님 말대로 어차피 뭐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일단 넣고 보자고요. 일단 생각을 있잖아. 네? 미국에서 왜 경찰을 투입했습니까? 학교 폭력을 줄이려고 왜? 그거를 근데 목소리 톤을 좀 낮추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왜 자꾸 본인의 논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호소하시니까 근데 호소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큰 방안은 미국이 어느 정도 했던 것처럼 경찰을 좀 한 명 투입해야 된다.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채팅을 여기까지입니다. 치면서 하세요. 얘기하세요? 왜 손이랑 뇌랑 자꾸 페어링 해가지고 말씀하실 때 말씀드릴게요. 채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요,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성인인 경비원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도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자, 제가 말하는 거 없는 것보다 낫다예요. 미국에서 왜 투입했어요? 말해보세요. 미국은 총기 소지 국가예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너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라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더 글록으로 18초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학교 폭력을 잡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저는요, 일단은 굉장히 그 지금 미국 최근에 꿀통들을 그거 빨 진짜 버리는데 말도 안 돼! 저는 학교 폭력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학폭 자체가 굉장히 그 사회에서 떠오르는 화두였어요. 최근에 대학교에서 생지부 있잖아요. 생활지도 기록부라는 게 다 남지 않습니까? 생지부를 보고 이 학생이 그동안에 학교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떤 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 지금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아니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적는 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애초에 학교 폭력을 뭐 선생들이 알아요? 알았으면 다 말렸죠. 애초에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젊고 안 죽고가 왜 중요합니까? 애초에 모르게 폭력을 하는 게 문제인데.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폭이 일어난다. 보이지 않는 곳 학교 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부모님들의 영역이죠. 아파트 외곽이라든지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학교 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 그거야 부모들이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학교에 무슨 경비원들을 배치하고 경찰들 배치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배치를 하자. 그 인력들에 대한 세금이 또 나가요, 니마. 좀 제발 멍청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생기부에 적힌 애들, 그런 애들이 그런 이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저지른 행동들이 나중에 가서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돌이라든지 배우라든지 뭐 인플루언서, 더 나아가서 유튜버들까지도 과거에 저질렀던 학폭 때문에 나중에 나락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뭐 애들 폭력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100%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교육에 대한 의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 당하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거는.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저런 멍청한 사람들 좀 마이크 좀 껐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멍청해요? 때리는 사람이 더 나쁜 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님이 얘기한 게 개나리는 노란색이에요 아니에요? 이거야 이 빨라마 누가 몰라 이 개야? 아이 병신 정말. 왕따를 당하는 게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답답해하고 찐따 같은 애들은 좀 상대하기 싫어요. 솔직히 상대하기 싫고 보기가 싫어요. 왜냐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보고 그거보다 나쁘다고 하면 뭐 저 나쁜 사람 할게요. 근데 찐따를 패고 싶진 않아요. 철저하게 내 시야에서 사실 배제를 하고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것과 내가 조금 더 뭔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학우들과 같이 보내고 싶은 건데, 왕따를 막
막자고 해서 모두 다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정유정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내에 이제 있었던 그 학우들이 그 증언한 바로는 말수도 없는 친구였고 다가가서 얘기를 해도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었던 친구였다. 애초에 아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음흉한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굳이 그런 친구들을 굳이 가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른들은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 모두 다 친하게 됩니까? 좀만 돌아서면 직장 상사욕하고 다들 그러고 사는데요. 뒷담화는요 인간의 패시브예요. 애들한테 굳이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애들도 이제는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애들이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른들의 어떤 강요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나 코트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학교 다닐 때 뭐 진짜 막말로 쟤 한번 오늘 한번 조져보자 이래서 그런 친구들이 솔직히 반에 있었나요? 냉장고님은 처음부터 자기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글로리에 나오는 얘기일 뿐이다라고 계속 아까부터 얘기를 하세요. 냉장고님이. 물어보자. 진짜 무지한 새끼인 거예요. 아니 근데 방장님이 보지 못했고 목격하지 못했고 아니, 내가 그래, 겪지 저도 못했기 알아요.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요, 본인이 아니요. 저희 축복받은 학교는 거예요. 네네. 이 새끼 말씀하세요. 둘이서 그냥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학교를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 강의를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바바리맨을 잡기 위해서 바바리 코트 입은 남자들을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논리네요. 방장님이 방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방장님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 족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학교 폭력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고자 애들을 전부 홈스쿨링을 한다고요?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방관을 한다는 거, 저는 이 방관자들이 죄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학교 내에서 그 반 내에서 누군가가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요. 강자는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주면서 그 아이를 괴롭혀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강자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도 왕따 당할 수 있고 나까지도 저는- 괴롭힘 당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괴롭히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해줄 수 없는 것은 방관이 아니에요. 그걸 왜 방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특인 종특이에요. 남의 눈치 보는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누군가가 보게 되거나 알게 되고 했을 때 아, 저 자식은 굉장히 좀 밀고자 같은 놈이다. 좀 피곤하게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꼬인 애들도 많아요. 모두가 눈치를 보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방관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누가 뭐 괴롭히고 있고 막 누가 막 뒤지게 저 패고 있어요. 문신 돼지 육소충이 뒤지게 패고 있어요 사람을. 그것도 쉽사리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떼어 말리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못해요. 일반인들도 저는- 못하는 거를 왜 학생들한테 욕을 하냐고. 나는 이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아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 폭력에 이렇게 요즘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누구의 폭로로 인해서 그런 연예인들이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피해의식. 나는 옛날에 쟤한테 좀 맞고 살았는데 쟤는 저렇게 연예인 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아까 코트님이 말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이런 거 악플이나 달면서 이러면서 사는 게 족같으니까 폭로라도 해서 제 근데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한 것은 사실 솔직히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폭로에 대한 관점은 그랬어요. 이룬 거 없고 잘 안 풀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 끌어내리기 위한 것처럼 봤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뭔 줄 알아요? 학폭 피해자들이 그나마 사람들 앞에서 어그로를 끌 수 있다는 거는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예요. 유명해졌을 때. 결국 그게 엿먹이고 예? 끌어내리고 싶다. 엿먹이고 싶고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 잠깐만요. 피해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망상 중에 하나고, 피해자들 보고 피해 의식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아닙니까? 아니죠. 피해망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악플러가 갖는 감정이 피해망상이고, 아니, 근데 피해자가 강남에 직접적으로 어렸을 때 괴롭힘 당했던, 언어폭력 당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보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오면서 가슴이 숨쉬기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게 피해 망상인 거죠 결국은. 방장은 자기가- 또라이다. 여러분 인정? 솔직히 이 새끼 미친 새끼 인정? 예, 이 병신 새끼 아닙니까? 그럼 이걸 왜 피해망상이라 그래? 아니. 내가 이런 방장을 카프킥 그냥 걷어 차갖고 이 새끼 아니, 쓰러졌어요. 대가리부터 아니, 그냥 그렇게- 아스팔트 다 쳐박았고 축두부가 그냥 아스팔트 위에 있는 연석에 대가리 탁 쳐박았어요. 피 줄줄 새요. 그럼 내가 그 상태에서 이 새끼 면상 발로 싹크킥 갈게요. 아니. 그럼 이 새끼 쳐맞고 나서 이빨이 막 나갔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병신 칵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100만 유튜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왕도트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번에 할 컨텐츠는 말이죠, 근데 이 새끼 이빨 빠진 상태에서 아 이제 씨발놈이 잘 나가네 개새끼가, 아 족같네, 아 씨발 폭로해야지. 폭로했어요. 그건 피해망상이네 씨발려나? 피해망상이죠. 열등감이고. 그러면 네가 아니, 생각하는 폭력의 체계는 강자는 약자는 짓밟아도 되고 그것은 정당한 아니, 것이다. 그러면 B급 다리는 아까 내가 아 말했잖아요. 그놈의 B급 다리는 언제 얘기해? 이 개, 아 미친 그러면 새끼, 그거는 병신. 폭로로 아유, 과연 씨발. 했을까요? 했을까요? 님이 뭐 한 댓글 보여주세요. 10명, 10명, 100명 그래 그 정도인데 맞았던 애가 과연 신고나 할까요? 폭로하겠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왜 자꾸 가정을 해? 그러니까 하겠냐. 과연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치 체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런 애들 솔직히 저도 패고 싶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싸대기 진짜 근데 날리고 저는 싶고. 솔직히 이 돼지 두 마리랑 지금 1시간 2시간째 싸우다가 이제 코트님이 와가지고 몇천 명이 이제 이 새끼들이 욕하니까 너무 신나요. 이 냉장고 이 새끼는 지가 무지한 걸 알아야 돼. 띨빵한 새끼 말하는 것부터 그냥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이 아니 나 솔직히 하이님이 너같은 새끼들이 자, 들어봐 하이님 잠깐 흥분 가라앉혀. 나 신고하면 그냥 하이님 피해 그만 보고 주장하는 그런 새끼야 너가. 그만해! 솔직히 방장은 사이코패스에 가까워요. 근데 찐따 사이코패스야. 걔 사이코패스라서 자기 가치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이 새끼는 그냥 둬야 돼. 근데 남한테 피해는 안 줄 거야. 머릿속에서 아주 음흉하고 더러운 생각만 하겠지. 병신 새끼. 근데 이런 처음에는 개병신을 분명히 굳이 내가 회외할 필요가 두 있을까요? 명이 욕을 할 때는 봐봐 지금 하이라는 사람한테 말빨 털려고 병신 새끼 내리는 거 봐. 님이 처음부터 오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저 친구가 조금 아픈 친구라 폭로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잘 나가지 않았으면 분명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네, 나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 근데 B급다리라고 했잖아요. 너가 님이 계속 말 막 발가락 끊었어요. 보여주세요. 말 끄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다음 또 님이 뭐 싸커키기 뭐 하네 뭐 마네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폭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정확한 어떤 증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꽃가 해주세요. 아 이건 안 돼요. 진보건 죄송합니다. 예, 먹튀할게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직종에 있건 잘 나가고 인생이 좀 잘 풀리고 그랬으면은 꽃가 해주세요. 네 인생이 잘 풀리고 그랬으면은 아니 근데 이게 가해자가 막말로 굳이 내가 잘 나가는데 저런 거 신경 쓸 여력도 없는 사람인데 뭘 그 사람 또 끌어내리겠다고. 나 예전에 저 사람이 나 팼어요. 왜냐면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가슴골 보여주세요. 지금 좀 구독자도 많고 좀 치시는 분이잖아요. 예예. 근데 님이 예전에 당했어 곽투부처럼 한 아 나 애도 당했어. 난 실제로 당했어. 아이 거짓말하지 마요.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내 인생 씨발 CCTV로 봤냐? 아무튼. 네가 내 인생 비디오로 봤어? 못 봤잖아. 야 이 씨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내 아무튼. 방송 봤던 모든 시청자들은 내가 그동안 학폭당했던 사실에 대해서 전남예고에서 선배들한테 당했던 무수히 많은 그런 피해들, 내 친구 중에 말더듬이 친구 생겼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아니 동급생이뿐만 아니라 이 씨박 새끼 나 아니, 진짜 그러니까. 죽을래? 너 맞을래? 아좀 야 너 맞을래? 너 말해봐. 너 얘기를 맞을래? 봐봐요. 방장 얘기하는 거는 학폭의 피해자가 자기 분야에서 존나게 잘 나가고 하는데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쁘고 돈도 많고 정말 이런 것도 많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학창시절 때 개찌질했는데 나중에 사회 진출하면서 뭔가 키도 존나 크고 나를 괴롭혔던 새끼들, 그런 새끼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굳이 나보다 못 나가는 새끼들을 폭로할까? 안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상대적인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할 확률이 높다. 공감해. 네. 네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 이 아니 씨발년아. 그래서 그 얘기가 야,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개새끼야. 그러니까 내 찌질의 역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존나 잘 나가. 더 잘 나가고 있어. 그럼 그 새끼들 안 보이겠죠. 그게 최고의 복수라니까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뭐 잘 나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 근데- 나 학폭하고 나 괴롭히고 나 좀 뭔가 좀 여자애들 앞에 쪽팔리게 만들고 뭔가 나 개 토마토 조수로 댕겨가지고. 알았던 애들, 그 새끼들 다 병신같이 살고 있어. 그냥 술값도 못 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얼마 하지도 않는 데에서 돈 낼 때 쭈뼛쭈뼛거리면서 이러는 거 보고 나니까 귀여워. 근데 이제 님도 방송 아니었으면 시궁창 인생이었을 거잖아요. 전재준 같은 개신 인생 사는 새끼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if 아니, 가정을 근데, 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하버드 갔으면, 내가 만약에 서울대 갔으면, 내가 만약에 뭐 했으면, 근데 왜 현실은 내가 어쨌건 방송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싫다. 왜 그걸 없앨라 그래 전재준아? 개병신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전재준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결국 토크온에서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겠죠. 이런 병신 유기물 같은 새끼,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개신산 사는 전재준 같은 개신 새끼는 목소리부터 굉장히 음흉하잖아요. 이 새끼 욕자리 받자 뭐 하겠습니까? 결국 언럭키 신테일인 거예요. 병신 새끼. 니 어차피 방송 아니었으면 니 못 나갔잖아요. 방송을 했잖아. 그래서 이 개새끼야. 어? 방장님아 목젖 왜안 네. 보여주대요?
제가 좀 아는데 그 저분이 피해망상 얘기를 했던 건요. 학교 폭력에 이제 경중이 어미살 있잖아요. 보여준대요. 사소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억밑살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근데 사소한 인터넷 거는 광대여도 이제 37 먹고 당했는데 억밑살 보여주는 거? 문제 진버거님께서 1000개다. 보여준대요. 알겠습니다. 예, 있는 예. 사실 내가 직접 목격했잖아. 예. 귓밥 보여준대요. 귓밥 바로 파서 있다. 근데 보여 안 보일 텐데. 무릎기에 보여준대요. 너무 뭐 해드릴까요? 아니 진짜 씨발 6시 다 돼가는데 뱃살 보여준대요. 배꼽 파서 냄새 맡아주세요. 아무 냄새 안 나요. 제가 배꼽이 뚫려있는 배꼽이라서. M자 자세 해주세요. 아우 잠깐만 이거 좀 에반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백대 보이면서 M자 해주세요. 아이씨 안해. 나 이제 그만해. 그만하세요. 왜 현타 왔어요 지금. 길게 해주세요.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뭐 아까 님이 햇소리 하니까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문논리를 민폐거든요. 대응할 그런 때는 게 진짜 피해 흥분이 많아요. 돼요. 왜냐면 너무나도 파시즘적이고 너무나도 문논리로 일관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식으로 백대 보여주세요. 주입을 하고 강요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흥분하지 화를 않을 낼 수가 수밖에 있어요. 애초에 아까 그 안 코튼의 그래요? 그 냉장고 전 경훈이 정신 아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같은 한국말을 저 솔직히 엉덩이 흔들어주세요. 저는 경호라는 분이 한국어 능력이 탑재된 벌레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레. 우리 학폭 얘기는 끝난 거 아님? 솔직히 말해서. 아니 아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학폭의 피해자가 나중에 최고의 복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나중에 진출해가지고 학창시절 때 찌질했던 내가 나중에는 사회에 나가서 CEO? 약간 이런 스토리. 걔네들이 나를 괴롭혔던 그런 과거? 내 인생의 파편. 내 인생의 아주 먼지 같은 시간들. 하지만 난 지금 성공했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학폭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그거였어요. 폭로라는 게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의 복수의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이거 10분이지. 저는 알겠습니다. 전재준님 논리를 똑바로 반박해 볼게요. 전재준 씨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 된 데에 있어서는 전재준 씨의 인생이 안 풀려서예요. 솔직히 정답 아닙니까? 봐봐, 너 열받지? 나도 열받아 이 개새끼야. 아니 이제 저는 네가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네 방송 아니었으면 네 전망한 인생이었다며. 네가 내 인생의 다른 분기점에 대해서 네가 뭔데 그걸 재단해? 내가 아니, 가수로 JYP 성공했을 수도 있고, 연습생도 떨어져. 내가 연기자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그 연습생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공부에 방송- 눈을 떠서 의대 가가지고 근데 존스 홉킨스 방송까지 대학 망했으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 대한민국의 것 같아요. 유명한 의사가 됐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정치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어. 왜 내 인생의 다른 분기점에 대해서 네가 뭔데 그렇게 함부로 재단을 하냐고. 네가 염라대왕이야? 아니 이제 확률적인 얘기를 하신 거겠죠. 의사는 아무래도 좀 안 어울리시고. 너도 내려가 이 씨발로마. 전재준 대답 안 하네. 일단 전재준님 좀 떳떳하면 좀 뭐라고 말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 그래서 얘기한 거야. 전재준이 진짜로 인생이 잘 풀렸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열폭하고 그러지 않았겠지. 전재준의 논리는 전재준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요. 네가 잘 나갔으면 여기서 안 이러고 있었겠지. 아니 코트님 솔직히 이 말 아님? 코트님 네. 아니 맞잖아요. 뭐가? JYP 연습생 떨어져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운 좋게 풀려가지고 이제 돈 좀 만지시고 뭐 그런 건 알겠습니다. 너 진짜 하지만 편협해, 본인이 재준아. 너 방송에서 진짜 비겁하고 실패했으면은- 편협한 새끼야. 맞아. 나 JYP 오디션 나중에 최종에서 떨어지고 합류 못했어. 그래서 내가 불행해? 그리고 내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채 일기 그 최종 오디션까지 갔던 건 내 노력이 아니야? 네가 뭔데? 너는 노력- 살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봤잖아. 이런 것도 없잖아. 가정을 실패는 경험이야. 성공은 경력이야. 살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네가 남을 쉽게 평가한다고? 너 정말 나쁜 새끼다, 재준아. 남의 노력을 쉽게 평가하지 마, 재준아. 너 뭐한 놈이냐? 네, 그 소리 하고요. 너 뭐한 놈이야? 제가 말했잖아요, 개백수라고. 아니, 근데 너 코트- 개백수의 평균치를 코트- 떨어뜨리지 마. 아니, 근데- 인생에 다 안 풀린다 그래 전재준처럼 열등감만 갖고 살아가진 않아요. 개백수이지만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쉬면서 부담 갖고 있고 쉬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백수가 전재준 같지는 않아요. 전재준
너가 뭔가 노력을 해보고 너가 뭔가 힘듦을 느껴보고 너가 뭔가 무너져 봤다면 너는 그렇게 남의 인생에 대해 쉽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전재준 죽어.